법정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참았습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금융 계좌 잔액은 현재 0원입니다. 재산이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 판사 앞에 놓였습니다. 피고는 지난 8년간 자신의 월급 전액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왔습니다. 수신인은 피고의 내연녀 박지현. 이 계좌의 현재 잔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이 이야기는 그날 법정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재훈이 결혼 첫날 밤 내뱉은 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여자가 13년을 버티다 마침내 반격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인 소개로 재훈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수연은 31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과묵한 모습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10달을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하던 날 재훈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나는 결혼하면 돈 관리는 각자 했으면 해요. 생활비는 수연 씨가 맡고 나는 저축 담당. 우리 미래 내가 책임질게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문장이었는지.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신혼 첫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활비 전부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교통비. 재훈은 한 번도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저축하고 있잖아. 나중에 집 살 때 다 쓸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한 달에 2번씩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명절 때만, 그 다음엔 생신 때도. 그러다 어머니 친구 경조사가 있다며,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끝이 없었습니다. 재훈에게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챙겨야지.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기쁨도 잠깐,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기저귀, 분유, 병원비. 제 월급은 갓난아이 하나 키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재훈은 육아에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출근인데 좀 조용히 해. 낮에 아이가 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잖아. 그렇게 둘째, 셋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내내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셋이나 생기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단, 육아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애들 좀 봐줄게. 나 여기서 며칠 있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일주일을 눌러앉았습니다. 밥상은 세끼 제가 차렸습니다. 아이들 돌봄은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시누이들은 더했습니다. 시누이 정화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잠깐만 봐줘요. 금방 올게요 하고 사라진 뒤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시누이 미화는 언니 돈 좀 빌려줘요. 이번 달 좀 빠듯해서를 3번 반복하고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재훈에게 얘기했더니 이번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좀 도와주면 어때? 가족. 그 단어가 제게만 의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말했습니다. 요즘 수연이가 시댁을 너무 소홀히 하네. 전화 한 통도 없고. 시누이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저만 들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달 용돈 들이면서 명절마다 빠지지 않으면서 소홀하다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훈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식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식탁 위에 있던 컵이 날아갔습니다. 재훈은 그릇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감싸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는 안 돼. 이제 끝내야 해. 이튿날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재훈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재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대신 애 셋 다 내가 키워. 나는 능력 안 돼. 양육비는요? 없어. 나 돈 없어. 저축한 돈은요? 13년 동안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재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축? 나 계좌에 돈 없어. 확인해봐. 실제로 없었습니다. 제가 뒤로 알아보니 재훈 명의의 계좌 잔액은 정말로 0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면 어딘가로 간 것입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셋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탐정은 열흘 만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재훈이 20대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백화점에서 나란히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한강, 뷰 고급 아파트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이 아파트, 해당 여성 박지연 씨 명의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재훈이 매달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박지연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무려 8년 동안 그 계좌의 총 잔액은 2억 7천만 원. 제가 13년 동안 기저귀값, 분유값, 학원비를 혼자 쥐어짜며 살아갈 때 재훈의 월급은 다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이 차갑게 정리되는 소리. 저는 노트를 꺼내 천천히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사진 일체, 금융, 이체 내역서, 박지연 계좌 잔액 증명, 내연녀 명의 아파트 계약서, 재훈이 은닉한 재산 전체 목록,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내연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부부 공동재산 유용으로 청구 가능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이혼 소송 첫날, 재훈은 법정에 느긋하게 들어왔습니다. 양복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뭘 어쩌겠어. 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피고명의 계좌 잔액은 현재 0원입니다. 별도의 부동산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는 불가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쪽 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한다. 잘해. 저 여자가 뭘 받아가겠어. 제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감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 판사석으로 건네졌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8년간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해왔습니다. 수신인은 피고의 내연녀 박지현. 총 이체 금액 2억 7천만 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부당 유용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 전액이 제3분할 청구 대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추가로 내연녀 명의 한강뷰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가 피고의 이체 자금으로 충당된 정황이 금융내역에서 확인됩니다. 해당 아파트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탈색됐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혼인 기간 내 원고에게 수차례 폭력적인 언행 및 물리적 위협을 가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영상 및 진술서도 첨부합니다. 판사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내용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재훈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알아요? 저 여자가 먼저. 판사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외도, 사실 인정, 부부 공동재산 부당 유용 인정, 내연녀 계좌 이체금 2억 7천만 원 중 절반, 제3분할로 원고에게 귀속, 아이 셋 양육비 4달 지급 판결, 친권 및 양육권, 원고에게 위자료 별도 지급. 재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양육비 안 낸다. 어디 두고 보자. 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이행시 급여 압류 신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도 관련 사항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재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저는 조용히 2가지를 더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내연녀 박지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재훈의 이체 내역이 담긴 서류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귀하의 계좌로 유입된 금액 중 일부는 법원에서 부부 공동재산 유용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민사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박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온 줄 몰랐어요. 그렇군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재훈의 직장 근처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첫 달 미납을 이유로 급여 압류가 집행됐습니다. 재훈의 팀장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내용 증명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명목 없이 지급한 금액, 시누이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 총정리된 금액과 함께 민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그냥 좋게 지내면 안 될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이후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훈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를 갈며 낮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나는 13년 동안 당신이 깔아놓은 바닥에서 살았어요. 그 바닥이 얼마나 단단하게 나를 만들었는지 당신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원 문을 밀고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에 아이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이겼어요? 둘째, 엄마 보고 싶어. 셋째, 엄마 언제 와 배고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다 이겼어. 엄마, 지금 가. 오늘 치킨 먹자. 재훈은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3년 동안 숨겨온 돈도, 내연녀도, 직장에서의 체면도,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새 아이와 함께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했던 모든 날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여자가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반격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현실 속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의 이야기는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한 창작 각색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이름, 장소, 상황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묘사하지 않습니다.